어제 이거 뭐고? 이 해는 어제도 계속 나오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박철수 네, 오늘은 첫 시간에 두뇌 건강에 대해서 좀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마 앞으로 앞에 있는 민경 씨나 미진 씨나 저나 우리 지주 씨나 전부 다 아마 100살까지 살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암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남아있는 삶을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사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 오래 사는 부분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암회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요즘 암회를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50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그 일이 뭐예요? 가치가 있고, 네. 그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일. 제가 방금 이 말씀했지만은 이런 어떤 정신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누군가하고 어울리고 또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어떤 두뇌 건강. 결론적으로 뭐냐면 치매에 대한 이야기. 치매. 그죠? 네. 무섭습니다. 치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두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급증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치매 환자라는 거죠. 치매 환자. 이거 진짜 무서워.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요, 20년도에 노인 인구가 1,100만, 1,200만이라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 1,200만. 근데 그 중에서 여자가 60%예요. 저는 확률적으로 40% 들어가고 여러분이 60%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그 중에서 몇 프로예요? 도대체? 1,200만 중에서 83만 명이잖아요.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점점 이 치매 환자가 늘고 있고요.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7%인데 80이 넘어가면은 27%, 85세가 넘어가면 35%나 된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 85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3명 중에 1명은 치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그래서 이 치매 수치가 보면 12분에 1명씩 증가하고 있고 환자 1명당 연간 2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매달 거의 한 150에서 180만 원 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간 돌봄 비용이 10조. 그 다음에 환자 돌봄 시간이 6시간 이상. 그런데 이제 이 치매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평균 수명이 거의 한 10년 반 길잖아요. 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가 여자가 70%나. 이게 왜 그러냐면 폐경, 즉 완경이 되고 나가지고 급격하게 에스트로겐을 감소하고 또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신경 보호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뭐 수면 장애라든지 정서 장애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게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런 증상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역할은 저 두 번째 시간에 갱년기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사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치매에 어떤 치매가 있느냐? 대부분의 70%의 치매는 어떤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한 70%, 혈관성 치매가 한 17%.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파킨슨 아시죠? 이런 뇌병변 때문에 생기는 게 한 3.4%. 그 외에 이제 88.4%의 치매가 있는데 이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뇌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혈관성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래서 대부분의 뇌졸중. 그래서 혈관성 치매의 결국은 중요한 거라고 이 뇌졸중을 내가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거는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이죠. 허혈성. 뇌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 출혈성이라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25%까지는 경미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장애를 유발한다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전 전조 증상 아시죠? 네. 갑자기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면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얼굴이 뭐 이상하게 뭐 지렁이 기어가는 느낌 든다. 마비호 증상 온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해져. 그리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라든지 의심도 동반한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내 뇌에 좀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119를 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가셔야지만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알츠하이머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뭐냐면 뇌 신경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원인이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뭐예요? 뇌 세포죠. 뉴런이라고 그래요. 뉴런. 뉴런을 보면 일반적인 뇌 세포와 다르죠. 네. 세포 중간에 메인이 있고 길쭉한 돌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쭉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 세포가 만약에 파괴되면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끝부분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냅스라고 그러죠. 시냅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아세틸콜린 하는 게 있어요. 아세틸콜린. 이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경 뇌세포막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 뇌세포막에 보면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밀로이드가 이 뇌세포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가 산화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 왜 혈관 기억나요? 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가지고 산화가 돼서 쌓이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플레이크라고 그러죠. 플레이크. 마찬가지로 이 아밀로이드가요. 세포막 바깥쪽에서 플레이크를 형성하는 걸 가지고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아밀로이드 플레이크 돼 있죠. 아밀로이드 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밀로이드는 내 세포의 중력 기능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산화가 되면서 결국은 알츠하이머도 내 세포의 산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란 말이에요? 아밀로이드라는 거죠. 아밀로이드. 그래서 보시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플레이크를 형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덩어리가 쌓이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산화되면서 이렇게 플레이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뇌 세포 보면 중간에 이제 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아밀로이드, 세포 안에는 뭐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타우 단백질. 그래서 이 미세 소관을 구성한 단백질인데 이 타우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요. 이탈이 되거나 응집이 되면서 신경섬유가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원인은 뭐냐면 바깥쪽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산화되는 거, 내부에는 타우 단백질이 산화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인지능력 저하 과정은요. 그럼 결국은 이 알츠하이머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지 능력의 저하 과정인데 보시면 영어로 적어가 좀 복잡하죠. 보면 맨 왼쪽에 적혀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우 단백질의 축적이에요. 셋째는 뭐냐면요. 뇌병변이 MRI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도의 인지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심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치매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의 치매가 축적이 되고 그죠?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가 나타나기 10에서 20년 전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걸 내가 예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방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베타 아밀로 되고 축적되는 걸 확인했지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브레인 MRI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MRI의 뇌 구조 변화가 되고 나서 한참 후에 서서히 인지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예방을 한다면 치매가 오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밝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예방을 한다면 치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원인들인데 물론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는 우리가 밝혀냈어요. 근데 그 외에 뭐가 있냐면은 유전자 중에서 아포이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은 가족력이.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 아시죠? 그죠? 우리 지난번 공부했지만 혈관성 치매는 결국은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그 다음 비만, 고콜레스테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매가 잘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서 흡연이나 과음하면은 마찬가지로 안 좋을 거고 식사하는 데 있어서는 포화지방,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은 아시잖아요. 그죠? 만성질환 원인이 되는데 호모시스테인도 이걸 유발하겠구나. 그 다음에 우울증, 스트레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걸 예방해주면 치매가 줄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요. 자, 심리적인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암회하는 이유는요. 치매 예방하려고 한다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암회를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내 영향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어쩌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두뇌가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내죠? 운동하죠. 다 그런 거예요. 생활, 신체적 활동, 운동,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식사전 측면에서는 아까 했지만은 지중. 그 지중해 식단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빼고, 그죠? 식물 많이 먹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볼프와 오메가3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항산화 비타민 좀 많이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효과는 이제 아까 유전자 있잖아요. 네. 유전자 발현 자체가 과음이나 흡연이나 운동 부족, 그다음 포화 지방하고 관련돼 있더라. 그리고 고혈압, 비만이 고콜레스테롤이 운동 부족하는 것이 치매와 관련돼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그 자체가 치매를 어떻게 하겠다? 줄여주겠다. 네. 그죠? 그리고 두뇌 혈류량 감소하고 만성 심부전, 동맥경화의 이력, 당뇨 뇌졸중. 그리고 예방 요인은 운동.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탱크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탱크화 중에서 1번인 거야. 지금 운동이잖아. 자, 그리고 이 복부 비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사성 질환 이야기하지만 이게 치매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에 보면 남성의 복부가 비만이 있으면 치매가 15% 정도 안 돼요. 여성은요 23%.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운동. 복부 비만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 조기 치매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 시작하는 경우, 중단하고 운동 안 하는 경우 보면 차이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일주일에 운동 횟수예요. 3회 이상 하는 경우하고 3회 안 하는 사람하고 두뇌 건강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몇 번 하라? 5번 하라. 네. 5번. 자, 그래서 두뇌 건강의 관리 노하우 예스. 이거죠. 이거 빼야 되겠죠. 과음, 흡연, 고혈압, 당뇨, 뇌 손상, 부상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줄이고 우울증 예방하고 비만, 그죠? 비만, 렙틴 저항성이잖아요. 운동 부족 이런 사람은 치매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그리고 정반대로 적절한 식사, 네. 채소, 생선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다음 인지 기능 활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활동 많이 하고 오메가3 같은 거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항산제품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치매가
예방되겠죠. 그리고 심장의 기능, 혈관 기능, 제가 지난번에 공부 이제 2부는 지금 제가 안 했는데, 그죠? 네. 튼튼한 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두뇌 건강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 중에서 진코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행잎 추출물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 속에 있는 플라보놀 배당체 자체가 항산화 작용, 그리고 뇌혈류량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혈소판을 자극 억제해가지고 혈장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축적을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초기 어떤 뭡니까? 인지 장애라든지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뭐가 좋아요? 뇌에 좋은 거는? 그렇죠. 레시틴도 있죠. 벌써 나오죠, 그죠? 오메가3 DHA. 그래서 DHA. 그래서 레시틴도 결국은 DHA 플러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DHA. 그래서 두뇌의 성분이면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들이에요.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은 왜 그럴까요? 장 건강은 뇌 건강과 뭐한다? 바로 비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제품 중에서는 진코엠 있고 지금 추업을 레시틴 나오잖아요. 이게 뇌에 좋은 거는 확실히 맞고, 그 외에 빌베리 DHA,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에이스, 비타민 D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유산균이 인지 기능에 직결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장 건강과 뇌 건강은 뭐한다? 비례한다, 직결된다.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식물 영양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WX는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특히 뇌 건강은 뭐와 관련돼 있다? 퍼플이에요. 퍼플. 눈도 퍼플이잖아요. 베리. 그죠? 그래서 특히 도움되는 것이 퍼플 계열의 영양소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두뇌 건강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